아니, 제가 더 화가 나는 이유는요. 이런 친일파들이 죄값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친일파들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제 해방되고 나서. 갓 해방이 되고 나니까 친일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자기들 세상이었는데 이제 잘못하면 삼륜당하고 또 완전 다른 거잖아. 이거 네. 해방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정말 그죠? 시민들한테 돌맞아 죽을 수 돌맞아 있는 죽고. 이런 상황이라서 다들 납작 엎드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독립운동의 주역들이 확 세상을 장악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단 미군정이 실시됩니다. 미군들이 와서 이제 통치를 대행하게 되는데 이 재밌는 게 미군들이 이제 전쟁 이후를 생각하면서 일본과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일본의 역사, 일본의 문화, 언어 등등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 그 이후에 메가다에 의해서 일본의 민주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네. 일본은 굉장히 무난하게 평화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정작 그 피해국이었던 조선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 미국이. 예. 와보니까 일본하고 쓰는 말도 다르고 자기들이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이 나라 조선을 통치할 어떤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을 대신해서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기존에 총독부에서 일했던 사람, 해봤던 애들 시킨다. 이 사람들을 고스란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경찰들도 다 그대로 남아서 그냥 경찰 노릇을 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 경찰로 이름만 네네네. 바꿔 끼고. 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그래서 화가 나죠. 이들이 나중에 반민특위가 결성이 됐을 때 반민특위를 저지시킨 하나의 세력을 네네. 형성하게 됐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도 또 남과 북이 그때 나눠진 상태에서 남한 내에서도 또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세상이 바뀌니까 이 친일파들이 그 직전까지는 대동아 공영권 얘기를 하면서 네. 영미 제국주의자들을 이제 물리치자. 물리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야말로 반미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잽싸게 이제 친미파로 옷을 옷 갈아입고 바꿔 입고. 그 다음에 네. 반공만이 살 길이다 해서 반공 애국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친일의 원죄들을 털어내버린 거예요. 생존 본능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딱 그 바뀌는 시대마다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갖고 그 가장 좋은 위치에서 항상 그래서 서 제가 있는 분들. 저도 이제 이데올로기의 아픔의 자식인데 이게 설정식 씨라고 네. 사실은 그 월북 시인이 계세요. 예. 포도라는 시로 유명한 예. 저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예. 독립 그 시인이셨는데 굉장히 천재이셨는데 자식들을 다 버리고 월북했다가 네. 간첩 스파이로 김일성한테 몰려가지고 총살당했어요. 거기서 그게 다시 전 4대 1가 이제 크게 났었는데 45년에서 50년에 거친 이 네. 과정이 분단되고 좌우 대립이 심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이 그래요. 아픔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일제 강점으로부터 온 네. 거잖아요. 근데 정작 강점을 했던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아주 평화적으로 맞습니다.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는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이제 남북이 쪼개지고 그다음 친일파들이 다시 살아남아서 이런 꼴을 보게 된 거죠. 우리 의리의 고성 형님은 여러 부류의 이제 친일파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이 중에 제일 화가 나는 부류가 어느 쪽이에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하다가 막판에 변절한 사람도 있고 정말 내 신념으로 일본처럼 가는 게 살 길이다 이런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친일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어느 쪽이 제일 화가 납니까? 나는 그냥 그 신념 가지고 하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아, 그 사람이 제일 화나요? 제일 화나지. 아, 그 처단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난 이걸 믿었을 수도 있잖아. 어? 이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을 그게 어떻게 옳은 길이 될 수가 있어? 아, 옳은 길은 될 국가와 수 없죠. 민족이 있는데. 네. 민족 있잖아. 민족. 판단 미스. 판단 미스. 또 다른 부류가 판단미스가 있다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부분 해방 이전에 해방이 아니라 강제병합 이전에 일정한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인 경우고 그렇죠. 병합 이후에 이제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야심을 갖고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냥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공부 잘하면 고등고시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순사가 되는 거예요. 순서. 순사가 되고 나서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독립운동가들을 적발해서 많이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해야 이제 진급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경찰의 주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노덕술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영화 밀정인가에도 거의 10명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랬나요? 예. 네, 그거 제가 기억은 없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 노덕술이라는 인물은
부산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정말 때려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심지어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한 고문치사 사건만도 여러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악질적인 인물인데 일본보다 더 그렇죠. 잔인했던. 해방 이후에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은봉 네. 의사를 이제 불러다가 취조한다고 하면서 뺨을 날렸던 인물이죠.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총애를 받아서 정말 끝까지 엄청 잘 나갔던 인물이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잘 살았죠? 그렇죠. 친일파들이 친미파가 된 것도 있는데 간에 붙었다가 실기에 붙었다가 이런 아주 의리랑은 절대 없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친일파가 됐던 근데 거죠. 지금도 여전히 사회 구석구석에 친일의 잔재가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떤 정서적으로 네. 또 정신적으로 꽤 남아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실제 해방 이후 이것은 뭐 당연한 게 48년 정부 수립되고 나서도 거의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단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장관, 무슨 어디 대학 총장 등등의 사람들이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각종 이제 각종 그 연예계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명한 작곡가, 대중 가수 이런 사람들을 또는 극작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서 지금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더 이상 이제 적어도 유력했던 친일파들은 존재하지 않죠 지금은. 하지만 없는데 이제 후손들이 하지만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후손들 그 어떤 정신적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뭐 언론계 같은 데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보면 뭐 예컨대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던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못 산 건 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못 산 거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나태해서 그런 거다라는 식의 이런 망발도 서슴지 않는 그런 영상을 보고 있죠. 망발이죠, 망발. 그렇죠. 지금 뭐 친일파랄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 그때 우리가 힘이 약했으니 그때 우리가 힘셌으면 우리도 일본 침략했을 걸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생각.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힘이 없었으니 그런 일본의 침략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30몇 년 동안 지배를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발전했다. 더 발전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봐라. 얼마나 그들의 표현으로 미개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아예 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걸까요? 그런 면을 굳이 그렇게 분석하려고 접근하면 없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와서 각종 철도가 놓여지고 뭐 신장로가 뚫리고 이랬던 것들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자생적인 어떤 그 근대화의 이 길이 그야말로 불가능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미 자체 내의 개화 지식인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고종황제 당시에도 자체의 근대화 노력들을 추구하고 했었는데 이런 길목들을 다 차단하면서 이른바 이제 제국주의 침탈을 행해버린 것이잖아요. 잠깐만 생각하기에는 일본 때문에 근대화된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이 없었다고 하면 스스로 잘했겠느냐 한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덕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여기를 근대화시킨 이유 자체가 더 많은 이제 식민지 통치를 통한 수탈을 위해서인 것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혜를 베풀거나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제 이들의 목표는 우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중국과 하여튼 대륙 침략을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방침이었으니까 대륙 침략을 위한 일종의 전초 기지로서 이제 조선을 일정하게 중화공업을 육성한다든가 했던 이런 측면들은 있죠.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친일은 아닌데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 언제까지 이거 계속해서 뭐 청산을 몇 년째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만 좀 하자가 아니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 게 뭐 있냐. 그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그렇게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국 선생이 이제 이런 친일파 연구를 한 게 뭐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이르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친일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이에 대한 어떤 일종의 청산 작업. 근데 그 청산 작업이라는 것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걸 뭐 다 어떻게 뒤집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바로 알리는 작업 또는 잘못된 친일파들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제기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곳곳에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고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든다면 그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서 이제 뭐 발가락에 닮았다, 뱃다라기 등등으로 유명한 김동인이라고 하는 네네. 소설가가 있는데 20, 30년대에 거의 최고의 소설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해방되는 그날까지도 일본이 망한 줄 모르고 총독부를 찾아가서 내가 새로운 친일단체를 한번 조직해 보려고 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놓고도 이제 해방되고 나서 자기의 행위는 사실은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말 독립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그런 노력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궤변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기리는 동일 문학상이 지금도 문학상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문학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친일적 잔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가령 남산에 가보면은 김구 선생 동상이잖아요. 네네네. 이 김구 선생 동상을 제작한 사람이 김경승이라고 하는 또 친일 조각가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예를 들어 그 조각을 그러면 할 말이 없네. 지금 어떻게 폭발시키기도 좀 애매하고. 애매하지. 아니 차라리 그러면 그것을 저는 뭐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현대 젊은 작가들 얼마든지 있는데.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새로운 할 수도 작가야. 있고 아니면 전 그것이 이제 어떤 또한 이 해방 이후에 이런 친일파였던 사람이 오히려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조각을 했다는 이거 자체도 역사가 되니까 그건 그대로 보존할 수도 있어요. 대신 하지만 이제 그 설명을 좀 남겨놔야 되겠죠. 분명히 남겨놔야 되죠. 그만큼 이 친일의 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아주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네. 알려주는 네. 어떤 하나의 교육 자료로서 의미는 좀 분명히 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여전히 많은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것도 현실이고 하여튼 해야 할 그런 이제 청산의 작업들은 네. 상당히 많다. 친일 청산이라는 게 쉽지가 않네.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면 또 언제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제 책 홍보를 한다면 이런 걸 아는 것 자체가 친일 청산의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네네. 일단 최소한 저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 친일파였어라고 알아라도 돼야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아주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훌륭한 맞습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버린다고 한다면 흥미있을 뿐이죠. 우리가 뭐 처단하는 거, 뭐 청산하는 거 이거에 앞서서 일단은 좀 알자. 그렇죠. 예. 얘 실제 처단 자체는 안 되잖아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참 힘들다고 봐야죠. 처단은 불가능한 일이고. 사회 무술주의에서 어떻게 처단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친일파 재산 환수 같은 경우도 법제화까지 되긴 했지만 이게 그 이후의 과정이 워낙 다양해서 가령 어떤 사람이 그 친일파 인조상으로부터 그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해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땅을 고스란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왜 매도를 했는데 네. 딴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다시 뺏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화가 나네 진짜. 예, 일단 근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적어도 뭐 비슷한 일이 또 다시 만약에 뭐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것 같지도 않긴 합니다만 혹시 생긴다면 그때도 또 과거에 우리 친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비슷한 일을 하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청산을 지금이라도 이제서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좀 나서야 되죠. 그 단어가 아주 잘 썼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서야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네, 그 첫 단계가 뭐라고 형님? 친일파 열전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친일파 열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맨 첫 그 표지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제일 크게 그려진 사람이 뭐 누굴 그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약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눈이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러면- 그냥 앞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 약간 우리를 보고 있어.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요. 우리 보고. 이완용인가? 이완용이죠. 아, 이 사람 이완용이야. 네. 야. 그러니까 이완용이 지금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자, 너네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됐다. 우리는 지금 우리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너는 또 다시 이 역사를 반복할래? 아니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래?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해석이 더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친일파 열전 한번 읽어보는 걸로 오케이.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시백 화장님 역시 우리 박시백 작가님 나오실 때는 다른 날과는 또 어떤 그 방송에 임하는 저희 자세나 태도나 네네.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네. 네, 우리 형님도 그러셨죠? 네네. 진짜 숙연해지고 네. 다리를 약간 벌렸던 거 제가 저분이 완전 쪽골남이거든요. 원래 좀 전까지 벌렸다가 지금 다시 네, 줄였습니다. 조금 더 오므리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EBS 클래스 함께 해주신 박시백 작가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친일파로 화날 일이 있을 때 혹은 조선왕조실록에 궁금한 게 있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박시백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